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콤텍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풍선 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사실 최근에 이 지수 자체가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위주가 아닌 뭐 다른 데로 계속 눈을 돌리게끔 시장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이후로 또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뭐 알고는 있지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뭐 내재돼 있고, 지수는 위로 올라갈 말 그대로 시장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뭐 경제가 나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다.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개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더 이상의 큰 악재는 아직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뭐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요. 뭐 최근에 콤텍스템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뱅크 뭐 관련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뭐 대장주는 예스24겠지만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참 이쪽 저쪽에 많이 갖다 붙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갖다 붙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 회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완벽하게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계속 전환사채든 무슨 뭐 유상증자든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회사를 어느 정도 꾸려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존의 형태를 보면 그런 흐름이었고, 하지만 그런 흐름 중에서 그래도 이 회사를 뭐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수익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기준은요. 캔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뭐다? 이평선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폭이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값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즉, 뭐 요때는 이 회사의 평균적인 가치가 750원이었다면 조금씩 뭐 해년마다 50원씩 올라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1250원 정도까지 이 회사의 평균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평선이 이 차트에 평균값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느 정도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뭐 1년 기준 혹은 뭐 2주 기준 15일 20일 기준 해서 평균값을 나타낸 게 이평선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렇고요. 그런 이평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을 때 혹은 밑에 있을 때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그만큼 변동폭이 이 평균값은 동일하지만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변동폭이 큰데 이 변동폭의 기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즉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이게 여기서 유지를 하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이평선이 빠르게 올라갈 거고, 변동폭이 크면서 이 하락이 크고 나서 여기서 오래 버틴다면 이평선이 딸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또 빠르게 돌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은 갈 길 가고 이평선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이 추세 안에서만 이평선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캔들의 추세는 조금 더 넓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좀 더 넓게 구분이 돼 있다. 즉 중심값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그 여타적인 캔들은 이 위에서 움직이는 차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요. 뭐 최근에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슈를 등에 업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장의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 기존에 이 거래를 터뜨렸던 자리까지는 금요일날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확인을 했고, 기존에도 이런 뭐 카카오뱅크든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다가 대신 대장인 이 S24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을 만들었죠. 그에 비해서 얘는 대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지만 그만큼 시총이 가벼워서 오래 버티고 있기는 애매하다라는 종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어서 밑으로 내리더라도 빠르게 이 자리는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볍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다.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이 추세를 요 자리에서 뚫고 위아래 횡보하다가 지금 뚫고 올린 자리거든요. 그죠? 올린 자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던 기존에 있던 요런 갭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렸다라는 거고, 이게 억지로 밀었던 갭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가 요 자리, 두 번째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1,400원 정도만 크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월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기존의 이 꾸준한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이 거래량은 실제적으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또 뭐 기타 등등 회사가 돈을 어느 정도 끌어모으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이 상장 주식 수를 늘려놔서 그만큼 거래량도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정확한 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쭉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배당량만 주죠. 뭐 해년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이에요. 그래도 가볍지만 배당은 주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요 이후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권리락이 들어오죠. 그렇다면 뭐 주가를 한 차례 누르는 혹은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흐름이 작업들이 반복이 됐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모양을 잡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적인 이평선의 흐름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정확하게 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넘더라도 윗꼬리만 달고 눌리는 그림의 모양, 또 월봉상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달에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 흐름을 살포시 넘기고 구름대도 넘어왔다라는 근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엄청난 큰 상승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은 한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한 차례 확인을 했었죠. 이 1830원 이 자리를 확인한다면 라운드 피겨값 2000원 자리를 당연히 확인한다라는 거고, 2000원 넘으면 또 뭐 2170원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런 자리가 기존에 하나의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500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그런 오버슈팅은 이 이슈, 지금의 이 카카오뱅크의 이슈로 엮고 갈 거냐, 그러기에는 이 콤텍 시스템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약한 흐름을 이 S24에 비해서 다른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이슈로는 2550원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슈를 또 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빠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1800원에서 2100원 사이를 목표로 두고 흐름을 연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좀 가볍고 좀 들쑥날쑥하지만 뭔가 기회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 시세를 분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확률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좀 얘는 좀 약하기 때문에 큰 기대까지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 슈팅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죠. 최근 들어서,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전 혹은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라고는 힘들지만 백신이 유통이 되면서 이제 백신을 맞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이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풀려지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국내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항공 여행사, 그리고 항공기 관련, 그 다음에 뭐 렌트카 관련해서 주가가 좀 슈팅이 많이 나왔어요. 즉 그만큼의 매출을 상장시키진 못했지만, 왜? 아직도 코로나기 때문에 상장시키진 못했지만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기대감이 이 매출에 비해서 좀 강하게 기대가 됐었고,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나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또 여행에 관련돼서 조금씩 이 뭐라 그럴까요?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여행, 뭐 항공사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고,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여행 관련주인데 저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글쎄요,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약간 저가 여행사 쪽으로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랑풍선이 맞나요? 뭐 권리락인 거고. 노랑풍선. 그죠. 뭐 항공권, 그다음 배편,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부분이고요. 뭐 어찌됐든 자, 이 회사를 보면 뭐 시총 굉장히 낮죠. 저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흐름을 보면 기존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뭐 상승보다는 하락을 좀 했어요. 좀 여행사 치고는 1,800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만큼 회사가 너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10배 정도, 바닥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상장했던 가격이 12,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권리락을 때린 거기 때문에 이 1,800원이라는 근거 자체가 여기에 이 67% 이상, 말 그대로 이 2배? 2배 정도로 권리락을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리락 2배죠. 그러면은 3,600원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800원대가 아니고, 그러면 상장 자체도 12,000원대가 아니라 25,000원 정도에서 상장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래도 유상증자가 아니고 무상증자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나마요.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회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상장 주식 수가, 이게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평균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 거래량이 기존에 너무 없었다 보니까 이 거래량을 조금 더 증폭시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 활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주기 위한 무상증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그 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준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뭐 최근에는 A루트도 그랬고 이 노랑풍선도 그렇고 그냥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하면 당연히 주가가 그날은 상승한다라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기존에 들고 있는 주주들은 무상증자를 해서 권리락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싸게 보인다는 효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손해다. 왜? 그만큼 권리락을 세게 때려야만이 주가가 싸 보이니까 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물려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권리락된 이 주식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가격부터 떨구는 거니까. 가격 떨구고 뭐 그만큼 이제 주주 그 확정해서 물량을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갭자리가 좀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 신고가의 부분인 거고요. 그런 갭자리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13,000원대의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 주가를 띄워놓고 갭자리를 만들었던 자리가 14,000원 자리예요. 14,000원, 13,000원 요런 그림으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고, 그때까지 이 회사가 버티냐 못 버티냐의 관점인데, 뭐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게 없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이든 이 치료제를 만드는 데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 뭐하더라 그런 뉴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지언정 2개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지언정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여행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악재라고 볼 수 있고 피해를 본 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행주, 그 다음에 뭐 음식 관련, 뭐 대면 관련 주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비대면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그래도 여행주,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행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거고,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가장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여행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점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렇다면 누군가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누군가 나갔고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개인이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냐의 관점인 건데, 그건 뭐 시간을 지켜봐야 알겠죠.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인 13,000원대, 이 13,000원대까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갭은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이 자리까지 다 메꾸고 기존의 캔들이 유치해 있는 이 12,000원대까지 눌렀다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넉넉 잡더라도 13,000원 위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서는 누군가 들어온 게 확실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졌든 적게 터졌든 주가 갭을 띄워놓고 한 차례 밑으로 누르면서 여기선가는 누군가 매수세를 넣어줬다라는 거면, 여기서 기어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기어 나가고 다시 이 정도 자리에 왔을 때 물량을 모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강력한 홀딩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4,000원인 거예요, 지금으로선. 이 자리를 혹여나 뭐 쉽게 얘기해서 개미털기라고 하죠. 뭐 그런 흐름으로 한 번 더 밀고 13,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손절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냐. 어찌됐든 이 갭자리는 메꿀 거예요. 왜? 갭이 두 개가 뜨면 이 위에 있는 갭은 무조건 웬만하면 메꾸고 가요. 대신 밑에 있는 갭은 안 메꾸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갭을 안 메꾼다면 이 종목에 대한 이 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 주포가 어느 정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런 주포가 들어왔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이 갭은 기존에
상장하고 만들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안 메꿔도 상관은 없는 자리예요. 대신 이 자리는 메꿔야 된다라는 관점.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14,000원 부근까지, 이게 14,000원에서 13,000원 부근이 어느 정도 신규적인 관점으로 좀 들여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14,500원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가 14,7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대신 이 기술적인 반등이 16,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14,700원 정도가 이런 관점인 거고요. 이 관점에서 일단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갭자리의 부분이 나오는데 애매하네요. 바로 안 빼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15,000원 정도만 유지를 15,000원도 15,000원 정도를 유지를 할 거냐인데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한데 어찌됐든 위에 대한 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얘는 여기죠. 18,300원 요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어찌됐든 14,000원까지는 한 번은 찍고 갈 거다. 대신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누를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반등을 했다가 슬금슬금 눌릴 거냐,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요 갭자리를 어떻게 메꿀 거냐, 밑에서 올라오는 2평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인데 그게 15,500원 정도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15,500원이 20분봉 30분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때 뭐 이 18,300원까지는 좀 무리일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18,300원 부근을 바로 확인하고 못 뚫은 다음에 눌리면서 이 15,500원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15,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오는데 18,000원을 못 넘기고 행보하다가 한 번 더 누를 거냐, 그런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원래 권리락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주가를 상승시키다가 이 권리락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상승시키고 권리락이 들어왔을 때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부분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반반이지만 그걸로 이 회사가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거냐, 아니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즉 이 권리락을 막고 주가가 빠지면서 물타기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락 물량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권리락을 막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밑바닥에 만들어 놓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나야 그때서야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뭐 에클론 이런 종목 보더라도 얘는 권리락 맞고 실제적으로 더 빠지는 종목이에요. 권리락 떨고 나서 그래도 주가를 꽤 많이 올렸다가 얘는 이게 권리락 하고 나서 주가를 꽤 올렸다가 권리락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주가를 내려버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꽤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18,300원을 넘어서는지가 꼭 체크 중요하고요. 18,000원, 18,300원 그 자리를 못 넘긴다면 결국 어찌됐든 이 갭자리는 어느 정도 메꿔야 된다. 못해도 13,000원 부근, 14,0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메꾸고 가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결국엔 여행주는 나중에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모멘텀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악재에서는 모아가는 자리인 거고, 차후에는
그런 악재가 풀리고 기대감이 상승했을 때 남들이 들어올 때 내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부분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